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마이클 브레너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는 30분 동안 단 한 글자도 치지 못했습니다. 35년 경력입니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협력실 부차관보. 중동 12나라의 패트리어트를 팔아온 사람. 보고서를 못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못 쓰고 있었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허점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점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가 잡혔어요. 차가웠습니다. 늘 차가웠어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걸프전. 패트리어트. 사막.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방패다. 이 방패가 있는 한 우리 동맹국들은 안전하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국방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3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이었습니다.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자기 인생 전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13분 마이클 브레너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차관보실. 문자 2줄이었어요. 긴급 소집. 3층 비상회의실. 즉시 복도를 뛰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도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비상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보실 간부들, 중동 정책 담당관들, 방산업체 연락관들, 테이블 위의 커피잔들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김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 스크린에 붉은 글씨 한 줄이 떠 있었어요. UAE 패트리어트 후속 계약 백지화 통보. 규모 42억 달러. 마이클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줍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며 바닥으로 흩어졌지만 줍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가 잡혔어요. 차가웠습니다. 42억 달러. 한화로 5조 6천억 원. 미국 방산 수출 역사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손에 꼽히는 규모였습니다. 그 계약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차관보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UAE 측이 오늘 아침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후속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백지화 통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납기입니다. UAE 측이 긴급 추가 배치를 요청한 지 이미 14개월이 지났는데 RTX 측 답변은 최소 28개월 추가 소요라는 겁니다. 총 42개월. 3년 반이에요. 누군가 회의실 뒤쪽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3년 반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죠. 마이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납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 나토에 공급할 장비, 본국 재고 충당까지 전 세계가 동시에 손을 벌리는데 공장은 하나뿐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었어요. 42억 달러짜리 계약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차관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장이 떴어요. UAE 대체 도입 검토 대상 천궁 2 대한민국.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한 사람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농담이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차관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UAE는 이미 한국과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천궁 2 3개 포대가 현지에 배치 완료됐고 실전 요격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이클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중동에 실전 배치됐다고.
그것도 우리 패트리어트를 밀어내고 35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미국 방공 시스템이 다른 나라 무기에 밀릴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패트리어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보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산다는 건 미사일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보호를 사는 것이었어요. 중동의 모든 나라가 그걸 알았고 그래서 비싸도 기다려서라도 패트리어트를 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천궁이는 실전 검증이 안 된 시스템입니다. UAE가 급하니까 싸고 빠른 걸 집은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차관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마이클,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중동 지도가 떴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이라크. 7나라 이름 옆에 노란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7개국 모두 천궁 2 도입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예상 시장 규모는 총 180억 달러, 약 24조 원입니다. 24조 원. 그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50년간 피와 돈을 쏟아부어 만든 중동 방공 시장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절반이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마이클은 사무실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걸프전 당시 사막 한가운데에서 패트리어트 발사대 옆에 서 있는 젊은 미 육군 대령, 로버트 브레넌 대령. 마이클의 아버지.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황동 배지가 잡혔어요. 32ND 에어 디펜스 아틸러리 브러게이드. 아버지가 걸프전에서 달고 다니던 배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마이클에게 넘어왔어요. 그 뒤로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늘 차가웠어요. 걱정 마세요.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다음 날 아침 더글러스 하워드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글러스 하워드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 방산 로비스트, 국방 예산 8천억 달러 중 방산업체로 흘러가는 돈의 물꼬를 트는 사람, 60대 초반, 회색 양복, 항상 깔끔했어요.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밤을 편히 자는 부류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그 그림자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을 더 믿음직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마이클이 개인실 문을 열었을 때 더글러스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인사 없이 시작됐어요. 42억 달러가 날아갔어. 알고 있습니다. 더글러스가 시가를 재떨이에 눌러끄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42억이면 내가 3년간 군사위 예산 심의에서 붙여놓은 RTX 라인 증설 예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 돈이 한국으로 간다고. 마이클은 그 목소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기 판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가 완전히 틀렸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국 방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RTX 투손 공장 직원만 수만 명이었습니다. 더글러스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밀었어요. 붉은 도장 대외비. 이게 뭡니까? 한국 방산 기술 유출 우려 보고서. 상원 군사위원 명의로 나갈 거야. 마이클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알고리즘을 역설계에서 천궁2에 적용했다는 주장. 미국 공급망에서 획득한 핵심 부품을 무기에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 촘촘하게 정리된 문서였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35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근거가 약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추정과 의혹으로 채워져 있었고 실제 증거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더글러스, 이 보고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글러스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리. 마이클, 지금 중동 방공시장 24조가 한국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무리를 따질 때야? 창가로 걸어가며 워싱턴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중동은 우리 텃밭이야. 50년간 우리가 피와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시장이야. 그 말에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마이클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더글러스가 돌아서며 마이클을 가리켰습니다. 너한테 두 가지를 맡기겠어. UAE에 가서 천궁이가 얼마나 허술한지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그리고 이 기술 유출 보고서에 내 이름을 올려. 마이클이 멈칫했습니다. 기술 유출 보고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 발짝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 아버지가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로 뭘 지켰는지 잊었어? 지금 그 유산이 한국 업자들한테 넘어가고 있어. 그런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가 잡혔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더글러스였는데 그 말이 마이클의 가슴을 찌른 건 사실이었습니다. 더글러스는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아는 인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RTX 중동 수석 부사장 리처드 콜번이었어요. 방산업계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열이면 열 리처드를 뽑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자신감이었어요. 납기가 길다고 미국 최고급 방공 시스템을 당장 배달해 달라는 게 더 비현실적이지 않나? 명품은 기다려야 하는 법이야. 마이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UAE가 떠난 거 아닙니까? 리처드가 차갑게 웃었어요. 걱정 마. 한국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진짜 공격이 오면 다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는 가격을 올려서 팔면 돼. 마이클은 전화를 끊고 핸들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앞만 바라봤습니다. 42억 달러를 날리고도 어차피 돌아온다고 웃는 인간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무실 문을 열자 사라 윌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2세. 경력 7년. 하버드에서 중동학 석사. 눈이 크고 표정이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국장님, 잠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천궁이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UAE 방공군 사령부에서 입수한 원본이에요.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실전 요격률 94.7%. 이란 측 탄도 미사일 대응 시 반응 시간 평균 4.2초. 자폭 드론 군집 공격 시 동시 교전 능력 최대 12개 표적. 그리고 납기 비교. 패트리어트 긴급 요청 후 첫 포대 도착까지 평균 28개월. 천궁 이동일 조건에서 17일. 17일이라고? 네. 17일입니다. 한국은 긴급 요청을 받은 직후 생산 라인을 3교대 체제로 전환했고 요격 미사일 45발을 계약서 체결 전에 먼저 발송했어요. 미사일이 먼저 도착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서명됐습니다. 마이클은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17일과 28개월.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어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과장된 거겠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사라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래서 3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UAE 무관부, 현지 언론, 영국 국방정보 루트까지 전부 같은 숫자를 확인했어요. 사라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요. 만약 현장에서 보시는 게 이 데이터와 같다면 그때는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이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저어 내보냈어요. 사라가 나간 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가 잡혔어요. 차가웠습니다. 이틀 뒤 두바이행 비행기 티켓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나는 한국 천궁이의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다짐이 산산조각 났다는 뜻이겠죠. 두바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새벽 4시였는데도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이 세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시원함이 몸에 전해지기도 전에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 입국장 곳곳에 자동 소총을 든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출구마다 이중 보안 검색이 진행되고 있었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드론 경보 발생 시 대응 요령이 아랍어와 영어로 번갈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멈췄어요. 이곳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전쟁이 이 도시의 하늘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황동 배지가 잡혔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걸프전에서 이 배지를 달고 다니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트리어트는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어요.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쏟아지던 그 밤들을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하늘을 가르며 적 미사일을 격추하는 순간,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이클은 이 배지를 만졌습니다. 오늘 밤도 그랬어요. 내일 칼리드 차관을 만난다. 천궁이의 허점을 찾아내야 한다. 오전 10시. 아부다비 신시가지 중심. 흰 대리석 건물. UAE 국방부 청사. 보안 검색을 3차례 거쳐 4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칼리드 알만수르 차관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검은 아랍 전통 의상. 50대 초반. 자세가 곧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3년 전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보다 얼굴에 그늘이 깊어져 있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악수하는 순간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마이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납기 문제로 불편을 드린 점은 인정합니다. RTX 측에서 생산 라인을 조정해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칼리드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18개월이요? 네. 기존 28개월에서 10개월을 단축한 겁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17일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마이클은 준비한 반박을 꺼냈어요. 17일은 비정상적인 속도입니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에요. 급하게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칼리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는 테이블 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날짜와 시간이 화면 모서리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달 전, 새벽 2시 47분. 이건 우리 방공 지휘센터의 실제 작전 영상입니다. 화면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나타났어요. 탄도 미사일. 동시에 낮은 고도에서 작은 점들이 때를 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폭 드론. 이란 측에서 탄도 미사일 8발과 자폭 드론 23대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화면에서 파란색 표시들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어요. 하나, 둘, 셋. 붉은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8발 전량 요격. 자폭 드론 23대 중 21대 격추. 나머지 2대는 아군 영공 진입 전 자폭. 피해 제로. 마이클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칼리드가 영상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씨, 이게 급하게 만든 무기의 품질입니다.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적절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발 전량 요격. 패트리어트의 공식 요격률이 90%라는 걸 감안하면 8발 중 1발은 놓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천궁이는 8발을 전부 잡았습니다. 한 발의 차이가 도시 하나를 날리는 세계에서 0발 미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칼리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8개월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란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 국민 47명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이클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중 11명은 아이들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것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47명. 11명의 아이들. 그 숫자는 마이클이 워싱턴 사무실에서 본 어떤 보고서에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께 28개월만 기다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이클은 칼리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패트리어트. 사람을 지키는 무기. 그 사이 47명이 죽었습니다. 11명은 아이들이에요. 그 숫자들이 배지처럼 차가운 것이 되어 마이클의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군용 차량이 아부다비 도심을 벗어나자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빛 풍경. 하늘에는 방공 레이더 안테나가 느리게 회전하고 있었어요. 기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거대한 발사대 차량 4대가 정렬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레이더 장비와 지휘 통제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천궁이의 세 번째 포대. 발사대 위에 장착된 요격 미사일이 오후의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이클은 걸음을 멈췄어요. 수백 장의 사진과 보고서에서 봐온 천궁이의 실물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패트리어트보다 작고 단순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물 앞에 선 이 느낌이 달랐습니다. 투박했지만 단단했어요.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현지 기지 사령관이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포대는 한국에서 출발해 17일 만에 이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도착 즉시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48시간 내에 실전 투입 가능 상태가 됐어요. 마이클은 의도적으로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배치가 가능하려면 사전 점검 과정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정비 인력 20명이 장비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직접 최종 점검을 마치고 운용 교육까지 실시했어요. 생략된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도 한국 기술팀 6명이 기지에 상주하면서 24시간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뭔가가 마이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를 팔 때 장비를 보내고 매뉴얼을 보냅니다. 운용 교육은 미국 본토에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해요. 현지 상주 기술팀은 추가 비용을 내야 파견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기와 사람과 교육을 한 묶음으로 보냈습니다. 기지를 돌아보는 동안 현지 병사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발사대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발사대 옆에서 정비 작업을 하는 젊은 병사가 있었어요. 20살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마이클과 눈이 마주치자 그 병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병사는 정비 도구를 내려놓고 발사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매일 밤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문자요. 마이클은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적어도 내일 아침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문장이 예상치 못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이클은 35년간 무기를 계약서로 봐왔어요. 납기와 성능표와 가격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에게 천궁이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유언 같은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 아버지.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방패다. 이 방패가 있는 한 우리 동맹국들은 안전하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 병사의 내일 아침이었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작게 스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칼리드 차관의 제안대로 기지 근처 지휘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경보가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사이렌. 단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지휘센터 안이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정면 대형 화면에 붉은 표시들이 나타났어요. 탄도 미사일 6발. 자폭 드론 31대. 여러 방향에서 동시 접근하는 복합 공격. 마이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서 수백 번 읽은 장면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 하나하나가 사람의 목숨이었어요. 천궁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파란 점이 붉은 점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어요. 창밖 어두운 하늘에서 강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뒤이어 묵직한 폭발음이 유리창을 통해 울렸어요. 또 한 번, 또 한 번. 하늘이 간헐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탄도 미사일 6발 전량 요격 완료. 드론 31대 중 28대 격추. 나머지 3대 추적 중. 몇 분 뒤 나머지 3대도 격추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제로. 마이클은 의자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한국 시스템이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랐습니다. 솔직하게 답해야 했어요. 패트리어트의 공식 동시 교전 능력은 표적 최대 9개입니다. 오늘 밤 접근한 표적은 총 37개였어요. 패트리어트 단독이었다면 드론 군집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 차가웠습니다. 늘 차가웠어요. 공격이 끝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이틀 무렵이었어요. 대피소에서 빠져나오는 민간인들이 거리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 잠을 제대로 못 잔 눈빛의 노인들.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중년의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마이크를 한 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하늘에서 터졌다면서요. 그 말이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한국 무기가 오기 전에는 어젯밤 같은 공격이 오면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마이클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층 빌딩 유리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호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어젯밤 화면에서 사라지던 붉은 점들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아랍어로 통화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가 끝나고 그녀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5살쯤 된 아이였어요. 그녀가 마이크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그녀가 잠깐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는 이 아이랑 욕조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에서 벽이 가장 두꺼운 곳이었거든요. 미사일이 떨어질까 봐요. 마이클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다리에 매달려서 설탕 봉지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창문을 열고 잘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그 무기 덕분이래요. 마이클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35년간 마이클은 무기를 계약서로 봐왔습니다. 수출 금액으로 시장 점유율로 주가 변동으로 봐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천궁이는 아이와 함께 창문을 열고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이클이 단 한 번도 계산에 넣어본 적 없는 가치였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런 밤이었겠구나.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마구치 켄타. 일본 방위성 파견 연락관. 50대 초반.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는 인물이었어요. 나토 연락사무소에서 한두 번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씨,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브레넌 부차관보님, 저도 같은 목적으로 왔습니다. 천궁 이 실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마이클은 잠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했어요. 일본도 방공 시스템 강화가 급한 나라였으니까요. 마이클이 슬쩍 물었습니다. 야마구치 씨 쪽에서는 천궁2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마구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침묵했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신중함이었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할 때는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확인하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목적이었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상황을 직접 지휘센터에서 봤습니다. 야마구치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공 장비예요. 하지만 어젯밤처럼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37개 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시스템이 저만큼 대응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마이클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쟁국이고 방공 시스템에서 한국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그 나라의 군사 전문가가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야마구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일본 방위성에서는 제가 이런 보고를 올리면 불쾌해할 겁니다. 하지만 군인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마이클은 야마구치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함도 있었고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정직함도 있었어요. 경쟁국마저 인정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첫인상은 질서였습니다. 두바이의 팽팽한 긴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이 넓고 깨끗했고 사람들이 빠르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전, 천궁2 생산시설 방문. 한국 국방부를 통해 어렵게 잡은 일정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예상과 달랐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 그런데 공장 안에 꺼진 불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천궁2 미사일 조립 라인이 한쪽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발사대 조립구역, 레이더 장비 시험구역이 이어졌어요. 세 구역이 동시에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중동 긴급 물량 때문에 넉 달 전부터 24시간 교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라인이 멈추는 시간은 하루 20분. 교대 인수인계 시간뿐이에요. 하루 20분. 나머지 23시간 40분은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였습니다. 마이클은 멈춰 섰습니다. 미국 방산 공장도 본 적이 있었어요. RTX의 투손 공장, 로키드 마틴의 댈러스 시설. 그곳들은 완벽했습니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주말에 이 온도로 돌아가는 현장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느껴졌어요. 미국 공장은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공장은 사람의 의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립 라인을 따라 걷다가 젊은 엔지니어와 마주쳤습니다. 30살 안팎으로 보였어요. 안경 너머로 충혈된 눈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영어를 할 줄 아시나요? 조금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잠깐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늦으면 중동에서 누군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폐부를 찔렀습니다. 중동에서 만난 병사의 말과 겹쳤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그냥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고 있어요. 마이클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어요. 황동 배지. 차가웠습니다. 미국에서 방사는 언제나 비즈니스였습니다. 주가와 실적과 수출 규모의 세계였어요. 리처드 같은 사람은 대안이 없으니까 가격을 올리면 된다고 말하고 더글러스 같은 사람은 밥그릇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세계. 그런데 이 청년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내일. 그것이 이 사람이 주말 새벽에도 공장에 나오는 이유였어요. 나는 그 차이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35년간 몸담아 온 세계의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팔란티어 아시아 태평양 담당 디렉터가 비공식 면담을 요청해 왔어요. 팔란티어. 미군의 두뇌라 불리는 회사. 전장 데이터 분석에서 세계 최고. 그 회사가 한국 방산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이클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이슨 리. 40대 남성. 한국계 미국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이 비었습니다. 팔란티어가 한국 방산과 협력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서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두뇌 아닙니까? 그 회사가 왜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겁니까? 제이슨이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미국 방공 시스템의 위협 탐지에서 요격까지 소요 시간. 평균 8.4초. 오른쪽은 한국 천궁2. 평균 4.2초. 4초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이슨이 마이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드론 군집 공격에서 4초는 도시 하나의 생사를 가릅니다. 팔란티어 AI가 아무리 정확하게 위협을 분석해도 실행 시스템이 4초 늦으면 사람이 죽어요. 마이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슨이 이어서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두뇌의 판단을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드는 손과 발을 가졌어요. 미국은 두뇌, 한국은 손과 발. 그 구조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였어요. 마이클은 걸으면서 더글러스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 밥그릇을 건드리게 놔둘 수 없어.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우리가 하루 늦으면 누군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누가 옳은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마이클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더글러스가 맡긴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천궁2의 허점을 지적하는 보고서.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한 글자도 치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어요.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닫았어요. 허점이 없었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점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었습니다.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받는 우리. 밥그릇 걱정만 하면서 현장에 사람 한 명 안 보내는 우리. 견제 보고서를 조작해서라도 경쟁자를 짓밟으려는 우리.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 아버지가 패트리어트를 지킨 건 밥그릇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사람 대신 밥그릇을 지키게 된 걸까요? 워싱턴에 도착한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연속으로 진동했어요. 부재중 전화 7통. 전부 더글러스 하워드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보고서는 됐어? 아직입니다. 2주나 다녀왔으면서 보고서 하나 못 썼어? 마이클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글러스 현장에서 본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에서 허점을 찾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마이클, 똑똑히 들어. 그 보고서가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으면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내 이름을 올릴 거야. 중동 방공 수출 실패의 책임자로. 35년 경력이고 뭐고 끝이야. 그 협박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어요. 중동에서 한국에서 본 것들이 마이클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쓰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쓸 보고서는 더글러스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사라 윌슨이 긴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사라가 내민 서류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이었어요. 읽기 시작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더글러스 하워드가 지난 6개월간 한국 방산 업체의 UAE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기록이었어요. 한국 방산 관계자의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도록 국무부에 압력을 행사한 내역. UAE 국방부에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 안보 협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비공식 경고를 보낸 기록. 그리고 리처드 콜번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패트리어트 가격 인상 협의 내용. 사라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더글러스는 한국을 막기 위해 UAE에 거짓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더글러스가 개인적으로 방산 로비를 위해 미국 정부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마이클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콜번의 이메일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패트리어트 납기를 일부러 늦춰서 한국이 들어올 빈틈을 만든 뒤 한국 시스템이 실패하면 더 높은 가격에 재계약한다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28개월이 순수한 생산 지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었어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 순간 칼리드 차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47명이 죽었습니다. 11명은 아이들이에요. 더글러스와 리처드가 가격 노름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죽고 있었던 겁니다. 47명의 목숨이 이 인간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인 거였어요. 마이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사라, 이 자료를 정리해. 이번 주 워싱턴 안보 포럼 발표 자료에 포함시켜.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장님, 이걸 공개하시면 더글러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력도 위험해져요. 마이클은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황동 배지. 차가웠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뻔했습니다. 진행해. 워싱턴 안보 포럼 당일이었습니다. 미국 군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 의회 보좌진, 주요 언론인 400여 명이 모인 대형 행사였어요. 마이클의 발표 주제는 중동 방공 위기와 미국의 대응. 발표장에 들어서면서 맨 앞줄에 더글러스 하워드가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팔짱을 끼고 마이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 리처드 콜번도 있었습니다. 둘 다 마이클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죠. 마이클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클을 잡았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 차가웠어요. 늘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5년간 한국 방산을 미국 기술의 저가 복제품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그 말을 여러 번 했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앞줄에서 더글러스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더글러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직접 중동에서 한국 천궁이가 탄도 미사일 8발을 전량 요격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폭 드론 31대를 단 한 대도 놓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 주말 새벽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중동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천궁 2발사대, 새벽 요격의 섬광, 대피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한국 공장의 야간 불빛. UAE 방공군 차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한국은 17일 만에 도착했다고요. 그 사이 47명이 죽었습니다. 11명은 아이들이었어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마이클은 시선을 더글러스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28개월 납기가 순수한 생산 지연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이 납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정황이 있습니다. 한국이 들어올 빈틈을 만든 뒤 실패하면 더 높은 가격에 재계약한다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의 이름을 도용해서 동맹국에 거짓 경고를 보낸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회의장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어요. 더글러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까? 마이클은 마이크에서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문건은 관련 당국에 이미 전달됐습니다. 진위 여부는 조사가 밝혀줄 겁니다. 더글러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옆에 있던 리처드 콜번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말리려 했지만 더글러스는 뿌리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카메라들이 그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400명의 눈이 무대를 향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그 두뇌를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미국이 집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로 번졌어요. 4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무대 위에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황동 배지. 차가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패트리어트를 지킨 건 밥그릇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사람을 지켰어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뒤 더글러스 하워드는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해 충돌과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어요. 리처드 콜번도 RTX 내부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공식 의제로 올렸어요. 천궁 2 시스템과 미군 레이더의 데이터 연동을 검토하는 실무회의가 시작됐고 팔란티어와 한국 방산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도 속도를 냈습니다. 중동에서는 변화가 더 빨랐어요. UAE에 이어 사우디가 천궁 2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카타르와 바레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중동 현지 언론에서는 한 문장이 반복됐어요. 미국은 약속했고 한국은 행동했다. 마이클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에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 없이 미국도 없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앞에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5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고요했어요. 건물 옥상에서 성조기가 바람에 느리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태극기도 같은 바람을 맞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황동 배지. 차가웠습니다. 늘 차가웠어요. 처음으로 그 차가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건 이거였겠죠. 사람. 내일. 창문을 열고 잠드는 밤. 나도 오늘 그것을 봤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자기 인생 전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많은 죽음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개월과 17일. 그 숫자 사이에 47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숫자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루 늦으면 누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의 성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마이클 브레넌의 손바닥에 35년 동안 차갑게 있었던 황동. 배지의 의미를 비로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감동 거북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중에서 숫자로 보면 놓치는 것들을, 사람으로 보면 보이는 이야기들을 찾아 전해드립니다. 무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거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